탱고 소고기 이가수 빙하가 있는 아르헨티나로 뿅! 남아메리카 남부에 위치한 축구와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북미나 유럽 도시를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행시간은 25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12시간이 느립니다. 아르헨티나는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해 관광과 휴양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우정여행, 커플여행, 나홀로 여행으로 가기 좋은 곳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국토가 넓고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사계절이 모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의 사계절은 한국과 계절이 반대로 한국이 겨울일 때 아르헨티나는 여름입니다. 봄과 가을은 짧은 편이고 여름은 습하고 더우며 평균 25도 정도입니다. 겨울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 있는 중부는 한국의 초겨울 날씨와 비슷하며 남부는 남극과 접해 있어 추위가 혹독합니다. 여행의 최적기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1월에서 3월이 아르헨티나 전역을 여행하기 좋은데요. 여름에 해당해 낮이 길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극 여행은 여름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아르헨티나의 날씨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사계절 옷을 모두 준비해가는 것이 좋은데요. 반팔, 반바지부터 도톰한 긴팔, 바람막이, 경량 패딩 등 골고루 준비하시고요. 트레킹이 예정돼 있다면 등산화와 등산 스틱도 준비하세요. 또 물놀이를 위한 수영복과 햇빛과 비를 대비해 들고 다니기 좋은 양산 겸 우산도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전압은 220V로 한국과 같지만 콘센트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아르헨티나는 90일 이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서명란엔 반드시 서명을 해주세요. 만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 여행 시 부모의 여행 동의서가 필요하며 한부모 동행 시엔 동행하지 않는 부모의 여행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통화 단위는 페소인데요. 100페소는 하나로 1930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페소로 환전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공항, 호텔 등 공식적인 환전소보다 환율이 좋은 시중 비공식 환전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쇼핑거리나 상점에선 달러 이용도 가능합니다. 단, 아르헨티나의 화폐는 가치가 낮으므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환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몇 년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한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택시, 버스 등 교통비나 식료품 가격은 저렴한 편인데요. 마트 기준 소고기는 380페소, 병맥주는 187페소 정도로 맛볼 수 있고요. 햄버거 세트는 350페소, 식사 한 끼는 400페소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편입니다. 아르헨티나에는 팁 문화가 있는데요. 호텔 숙박 후나 짐꾼에겐 1달러 정도가 적당하며 레스토랑에선 음식값의 5에서 10%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2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미니스트로 피스타리니 공항은 시 외곽에 있으며 국제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시내까지 가기 위해선 주로 티엔다 레온 공항버스나 택시를 이용합니다. 티엔다 레온 공항버스 티켓 부스에서 티켓을 구입한 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요금은 목적지에 따라 상이하며 마데로 터미널까지 490페소로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트랜스퍼 서비스를 신청하면 터미널에서 밴으로 갈아탄 뒤 숙소까지 데려다주니 참고하세요. 택시는 공항 내 택시 티켓 판매기에서 목적지를 입력한 후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승강장으로 이동해 영수증을 기사에게 보여주고 택시를 탑승하면 되는데요. 보통 시내까지 4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1300페소 내외입니다. 호르헤 뉴베리 공항은 비교적 시내와 가까우며 주로 국내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시내로 갈 때 마찬가지로 티엔다 레온 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티엔다 레온 버스를 타면 마데로 터미널까지 요금은 230페소이며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택시 타는 법은 역시 기계에서 영수증 출력 후 탑승하면 되고 요금은 500에서 600페소 내외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 버스, 택시가 있습니다.
교통수단 이용 전 충전식 교통카드인 수배카드 구입을 추천하는데요. 수배카드는 지하철 역사 또는 매점이나 우체국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2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비용은 90페소입니다. 지하철 1회 요금은 19페소이며 거리와 상관없이 요금이 동일한데요. 버스는 노선이 잘 구축되어 있으나 그만큼 복잡해 관광객들이 이용하긴 쉽지 않은데요. 수배카드로 이용 가능하며 기본 요금은 18페소로 거리에 따라 증액됩니다. 택시는 시내에서 가장 이용하기 쉬운 교통수단이며 기본 요금은 50페소입니다. 우버택시 어플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금액을 확인한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도시간 이동수단으론 버스, 기차, 비행기가 있습니다. 12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은 항공편 이용을 추천하며 중단거리의 근교 도시 이동은 기차나 버스 이용을 추천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답게 장거리 버스가 잘 발달돼 있지만 요금이 비싼 점 참고하세요.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일부 남미 국가에선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황열병이 발병하고 있으니 미리 예방접종을 하시길 권합니다. 최소 출발 2주 전 맞아야 하며 한 번 접종 시 평생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동PD입니다. 막내PD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을 하며 영상을 제작하는 요PD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왜 갔다 오셨다고요? 회사에서 출장차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프로그램 이름은 아르헨티나 125 채널에 업로드되는 영상이고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출장을 다녔습니다. I just can't believe I'm yours. Every day I look at you. 아르헨티나는 파리 같았어. 파리 플러스 진짜? 싱가포르 같았어. 거기가 남미의 파리라고 건물들도 되게 이쁘고 공기도 되게 맑고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신선한 공기란 뜻이래. 되게 건물들이 유럽식 건물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싱가포르처럼 공원이 진짜 잘 돼 있고 나무들이 진짜 많고 파리랑 싱가포르를 다 갔다 오긴 해봤지만 파리 못지않고 싱가포르 못지않은 곳이라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남미 아르헨티나 쪽이 되게 크잖아. 숙소는 어느 위치에 잡는 게 여행하기 편한지. 아르헨티나가 되게 길게 되어 있어. 중간보다 조금 위에가 부에노스아이레스고 위에가 이과수, 그다음에 제일 밑에가 엘 칼라파테라는 빙하가 있는 지역인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오벨리스코 탑이 있거든요. 되게 높은 탑. 트래블러에서 봤어. 그러니까 관광지가 되게 많이 있는 그쪽이 있고 팔레르모라고 부유층이 살고 있는 시안도 비교적 가장 안전하고 라보카 지역이라고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살아서 이게 저녁에 가게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관광을 위주로 하실 거면 오벨리스코라는 곳에 숙소를 잡으시면 제일 좋고 혼자 가거나 조금 귀중품이 있고 그러면 팔레르모에서 묵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수염. 볼키스. 아니 수영 말고 이거 뭐라고 했는데 이 명칭을? 비주? 아 맞다 비주. 네, 비주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자마자 갑자기 하시는 거죠. 처음 봤는데? 그래가지고 순간 너무 당황해서 고프로를 들고 있다가 고프로를 이렇게 떨어뜨렸어. 이과수 폭포, 이제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는데 트레인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거기까지 이제 숲길이야. 숲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내려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지 그게 보이는데 이게 그런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고유하단 말이지. 한 10m 전부터 물보라가 이렇게 튀겨오면서 소리가 이렇게 서서히 들리는 거. 가서 보면 정말 지금도 약간 소름 닭설던데 진짜 돌아서 자연을 보고서 이렇게 되게 소름 돋는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폭포가 그냥 이렇게 한 줄기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이만큼의 뭉텅이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 폭포를 보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보트 투어를 할 수 있어요. 폭포를 직접 내가 맞을 수 있어요. 우비 같은 거 입고? 아니 우비 아니고 보트를 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보트를 타고 그 악마의 목구멍이 저기 보이는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악마의 목구멍은 제대로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 죽을 것 같아 진짜. 그 옆에 폭포가 조금 떨어지긴 한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요. 무조건 다 젖어요. 카메라 이런 거는? 거기에 방수 가방을 줘요. 물량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가까이 가면 숨을 못 쉬어. 물이 너무 세가지고. 한 가지 팁이 가실 때 수영복을 챙겨서 가시거나 저 수영복을 입는다.
입는다는 건 다 입어요. 비키니를 입는 사람 많아. 진짜? 응. 외국 역시 외국. 약간 워터파크 느낌이에요. 어, 워터파크. 정말? 응. 그래서 그걸 입고 그냥 물을 다 맞는 거지. 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선 탱고도 좋긴 했지만 응. 축구를 본 게 굉장히 좋았어. 남미 축구 축구 중계. 이거 거기서 샀습니다. 메시. 근데 이걸 샀는데 어.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욕을 하는 것 같은 거지. 벗었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벗었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이 저기였던 거. 되게 메시 입었네. 이게 아니고 저 새끼 뭐야 이러고 있잖아. 메시 말은 못 알아들어도 아니 말은 몰라도 눈빛이 있잖아. 욕 먹는 느낌이. 누구를 욕하는 줄. 선배도 욕하는 것 같다. 좀 있으면 맞겠다. 대규모의 축구 경기장을 사람들이 가득 메워가지고 2002년 월드컵 그 정도의 열기를 그 아르헨티나에 가서 느꼈어요. 한국에서 구하기가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꼭 한 번은 해볼 만한 무조건. 아르헨티나 제일 남쪽에 있는 모레노 빙하. 사진으로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가자마자 빙하 한 부분이 무너져 내렸어. 빙하가 무너져 내릴 때 이제 천둥이 치는 것처럼 우르르쾅쾅하면서 빙하가 무너져요. 이제 미니 트레킹이라고 해서 1시간 정도의 코스인데 빙하 위를 아이젠을 신고 걸어 다니는 거죠. 1시간만 걸어도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고 조금 춥기도 했고 트레킹을 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위스키를 줘요. 저기서 위스키를 먹는구나 그 말로만 듣던 근데 위스키가 왜 기억에 남냐면 거기에 있는 빙하를 바로 깨 빙하를 깨서 잔에 다 담아 얼음 다 따른 다음에 초콜릿과 함께 줘요. 초콜릿을 안주 삼아서 먹는데 위스키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못 먹겠더라고. 타는 것 같아. 목이 타는 것 같잖아. 너무 맛이 없긴 한데 그 분위기. 그리고 빙하에 내가 언제 술을 타서 먹어보겠냐. 얼음맛. 빙하는 아무 맛도 안 났어. 바다 위에 있어서 이게 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짠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살룬이라고 하는데 건배를 살룬 한 다음에 마시는데 햇빛이 빙하에 너무 반사가 많이 돼가지고 선글라스는 꼭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고 아이젠이나 장갑 같은 경우는 거기서 대여를 해주거든요. 근데 선글라스는 안 빌려주니까 꼭 선글라스는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고 가기 전부터 가장 기대했던 탱고는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아해? 베스트 중에 꼽힐 수 있는 일정이었고 3일차장님은 아니시죠? 개인 취향이니까 첫날 가자마자 탱고 수업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파트너가 없었어. 파트너가? 응, 선배랑밖에 안 쳤어. 그랬어. 그래서 별로였어? 재미없었어 처음에. 언제 그렇게 가까이 있어봐요 선배님이랑. 너무 가까이 있고 밀롱가라고 그냥 지역명인 줄 알았어. 탱고를 칠 수 있는 곳을 밀롱가라고 하더라고. 학생들이랑 쳤을 때는 서로 잘 못하니까 탱고를 원래는 되게 밀착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치. 선배랑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밀착이 되는 거지. 이런 게 탱고구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랑 되게 친밀해질 수 있는 춤이구나라는 거를 마지막에는 피아졸라 탱고 공연을 보게 됐는데 오페라 하우스처럼 공연장이 있고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술 마시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니까 되게 멋있는 거야. 서커스 같았어요. 뭔가 되게 미치겠다. 원데이 정도로만 끝나도 될 것 같아요? 하루 배워서는 절대 못하고 탱고를 추고 싶다면 그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듣고 밀롱가에 가서 출 수 있다면 오케이인데 그냥 자유여행을 갔는데 밀롱가에 가서 나는 탱고를 추겠다 이러면 나랑 상대해줄 파트너도 없을 뿐더러 초보 둘이 가가지고 밀롱가에서 춤을 추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맛있었던 음식 아르헨티나는 소고기가 되게 유명한데 저렴하고 되게 질 좋은 소고기를 어디서든 먹을 수 있어요. 웬만한 소고기를 파는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에서 먹었던 소고기보다는 훨씬 더 맛있는 소고기를 먹지 않을까. 엠파나다라고, 이거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엠파나다. 엠파나다. 발음 교실. 엠파나다를
어디 가서든 먹을 수 있고 군만두 비슷하게 생긴 거가 오. 있는데 치즈나 햄이 들어가 있거나 닭고기나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비싼 데는 좀 비쌀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파는 게 뭐 300원에서 5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사기 안 당했어요? 아르헨티나도 사기가 많나? 약간 남미 위험한 지역도 있고 이런 이미지가 남미라는 단어 음. 자체 좀 있어가지고 아르헨티나를 조사했을 때 치안이 안 좋고 그런 사기가 있을 거라고 하고 시위도 되게 많이 있다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우버, 택시 이런 거 사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하나같이 너무 친절한 거지. 여행이라는 게 직접 가서 느끼지 않으면 밖에서만 봤을 때는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물건 훔쳐갈 수도 있고 이렇게만 느꼈을 텐데 직접 내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좋았다. 근데 또 모르죠. 남자 2명이서 조금 꾀죄죄하게 현지인처럼 다녀가지고 이 사람들은 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치안 이런 것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좋았어. 폭포도 있고 유럽과 싱가포르를 합쳐놓은 아름다운 도시도 있고 빙하도 있고 엄청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유럽에 신물이 났거나 남미를 가고 싶은데 선뜻 처음 여행이 어디로 정할지 모르는 분들은 아르헨티나를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춤 한 번만 쳐주세요. 그래 탱고 한번 쳐보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몸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대. 옆으로 갈 때도 몸은 밸런스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게 막 입으로 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